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네,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 이 핵심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는 임팩트가 개막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를 비롯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등 이 주요 연사들이 참석해서 이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저도 오늘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뜨겁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오늘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이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지 이 캄캄한 코인 시장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 종목일지 이런 누가 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코인 원정대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는 일단 오전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1일 시황을 남겨드린 이후에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황 이후에도 움직이는 가격 혹은 차트의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브리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팀 코수의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활용해서 네. 신호가 등장을 할 때마다 시그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 코수의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정 성과를 조금 자랑을 해볼까 해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일단 7월 4일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총 승률 85.71%, 그 다음에 총 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7월만으로도 이제 매매가 저희가 끝난 게 아니라 8월에도 진행을 했죠. 네. 8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승률 86.84%, 총 수익률 205.15%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까지 이어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총 15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승률 100%, 총 수익률 13% 정도로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질문 같은 것을 하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남겨드리는 실시간 시황, 뭐 브리핑 아니면은 시그널 공유 같은 거를 통해 하셔가지고 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제일 최근에 6연승을 했었던 기록을 남기고 왔는데요. 네. 네, 순서대로 7.56, 15.59, 4.96, 4.1, 4.66, 4.21%로 막 20, 30%, 30, 40%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높은 승률과 안전한 타점을 지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의 실시간 시황 및 브리핑을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내주셨던 분들께서 네.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와. 네, 매매가 어렵다 혹은 이제 뭐 현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도움 얻으셔가지고 좋은 네. 이제 수익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코인은 과연 보물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함정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 역시도 생기실 겁니다.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이 비행기 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방송 후반부에 우리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인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야겠죠. 바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0.91% 하락하고 있네요. 339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네, 리플입니다. 2.38% 상승하고 있습니다. 77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볼게요. 플럭스 24.69%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0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언트 캐피탈 17.59% 상승하고 있네요. 12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VG 11.39% 상승해서 8.526원, 우마 9.62% 상승하고 있습니다. 3,14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9.17% 상승해서 10.2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APNFT 14.29% 하락해서 0.0006원입니다. 다음으로 오아시스 5.05% 하락하고 있네요. 59.62원의 가격입니다. 선코인 5.01% 하락해서 43.96원, 레버파이 3.94% 하락하고 있습니다. 2.80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터 토큰 3.79% 하락해서 2.94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0.2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8.74%, 라디언트 캐피탈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17.59% 상승하고 있습니다. 플럭스 역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9% 상승하고 있네요. 네,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미국의 이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는 6일에는 미국의 8월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있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제 지표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인 수치를 보인 만큼이나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형성된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준 것이 아닌가 하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에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열기들이 뜨거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왜 웃고 계시죠? 같이 안 가주셨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주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트에도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반등해 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네. 이제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네. 이번 주는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신규 수당 청구 건수보다 수럽이요? 네. 네, 조금 더 중요한 실업수당. 발표가 있어요. 네. 오는 6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이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은 이제 경기 침체와 이제 직관되는 수치로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지수 발표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금요일 오후에 발표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주말로 넘어가고요. 네. 주말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가격 차트의 변동이 조금 심해지게 되고 그 변동이 심해진 쪽으로 네. 차트의 방향성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방향성으로 이제 단기간 내에 적어도 주말을 포함한 2, 3일 정도는 그 방향성 쪽으로 가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지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 비트코인의 차트 같은 경우 일봉 관점에서 크게 보게 된다면은 저점 높여주고요. 고점 네.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제일 최근 이제 신고점을 찍었을 때죠. 최고점을 네. 찍었을 당시부터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최근 저점 구간을 찍어줄 때마다 일정 폭의 반등이 나와주었었고요. 네. 최근 같은 차트에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 구간 혹은 56K에 형성되어 있는 전저점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지 않는 한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 형태를 보면은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구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저점 구간을 추세선을 잇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 저점이 제일 최근에 형성된 저점이기도 하고요. 네. 고점 구간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꼬리 부분이 종가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격도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보수적으로 긋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긋기보다는 이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수렴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받고 가격이 빠져주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작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응축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박스권 혹은 수렴, 세기 등등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때 강조 드리는 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럼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일본 관점으로 작도적 관점상 중요한 구간은 하단부에 존재를 하고 있는 56.1K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 혹은 상단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62.8K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하단 56.1K 구간을 이탈하면은 이제 이 긴 꼬리를 말아 올렸었던 구간이 49.1K 구간이 존재를 하고 네. 일본 구간에서 상승 채널 하단부가 뭐 급락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5.8K 구간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45K 선을 지켜주는 한이라면은 네. 일본 관점에서 혹은 주봉 관점의 상승 채널 작도 관점에서 상승 추세는 그래도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어제차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상승 반정형 캔들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높은 형태예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혹은 62.8K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1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동평균선이 응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추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추세가 역배열로 재차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단기간의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를 해주고 12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63.4K 구간까지 돌파를 해줘야지 상방으로 추세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현재 저점 구간이었던 56.1K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하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은 모습인데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혹은 배열 상태로만 가지고는 얘가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약간 애매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네. 보조지표 추가해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스토캐스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순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토캐스틱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단기와 중기, K선, 이 파란색 선이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장기 K선의 기울기가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고 네. 현재 가격은 241 이동평균선인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가격이 상방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하방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기와 중기 K선이 상방으로 가 죽었을 때 과매수 구간 혹은 상방 고점 구간 근처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 관점이 열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3.4K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방 시나리오 쪽으로 가격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이 장기의 K선이 상방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상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가게 될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단기적으로 내가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분명 하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단기적인 이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어느 가격선을 노리면 될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을 살펴보려면은 1시간봉으로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이제 어제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 하나의 상승 반전 패턴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이렇게 하락 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근데 위쪽을 상단부로 뚫어준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위쪽 네. 상단부 구간을 뚫어줬고요. 어제 이제 가격이 제 기억에 이제 네. 19시죠. 네, 네. 19시 당시에는 고점 구간,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20시에도 돌파하지 방송하고 못하고 싶으세요? 네. 네, 19시에는 돌파를 실패하고 약간 응축을 거쳐 주었었는데 이후에 이 네. 하락색이죠. 하락색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어제 방송을 설명을 드렸을 때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에 1차 목표가 부근을 네. 이런 고점 구간 매물대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드렸었고요. 정확하셨네. 네, 방송을 네. 보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돌파할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거래량. 네,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테스트를 받는지를 봐라. 네, 그렇게 네. 설명을 드렸었고요. 돌파 당시의 거래량은 이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큰 거래량은 나와주지 않았죠. 네. 근데 돌파 이후에 이 작도 관점 부근을 하방 부근 플러스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방 쪽으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네. 방송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1차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네. 이익 실현이 나가셨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다시 재차 돌아와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작도 관점상 지금 구간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 혹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약간 양방향 쪽으로 갈려 있는 상태예요. 네. 물론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유리한 시점은 맞겠으나 이렇게 상승 채널을 한번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보았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반대로 매도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주고 이 하락 추세선 내부로 재차
가격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네.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1차 목표가를 가지고 진입 타점으로서 한번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배열 상태가 정비율로 추세 전환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12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었지만 재차 이탈하고 돌파를 해준 형태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의 길기가 상반 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20 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이탈해주지 않는다면은 현재 추세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20 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구름대도 같이 켜보게 된다면은 이 구름대 선스팬 원선 구간과 유사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선이네요. 이쪽 가격대인 58.4K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재차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시간 봉의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약간 하방 시그널 쪽에 가까운 형태예요. 단기와 중기 K선 같은 경우 이제 가매도 구간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장기 K선의 상태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 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인 이 60일 이동평균선 혹은 구름대 구간을 이탈해 주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 폭발 관점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중기 K선 같은 경우 가매도 구간을 골든 크로스를 해주고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저항 구간인 20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매물대 구간 적어도 1차적으로 매물대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주겠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올라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으로 어느 가격선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좀 봤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면 되겠죠. 알트코인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을 멈추고 좀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중요한 차트이죠.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중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알트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테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미넌스 4시간 봉 차트를 제가 자료 화면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보았을 때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나머지 캔들들이 도미넌스 차트의 가격인데 네. 현재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의 형태로 단기적으로 횡보 추세를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 이후 현재 상승으로 꺾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도미넌스의 가격은 횡보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제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준비해둔 표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이었죠. 그 다음에 도미넌스 의 차트 가격은 횡보였기 때문에 네. 상승에서 횡보로 가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은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말은 즉슨 뭐냐?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 혹은 비트코인도 이제 중기적인 차트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혹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하락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네. 하락 추세가 유지를 해준 이후에 이제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줬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점 대비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로 가격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4시간 봉 관점에서 어떻게 가격이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도미넌스 4시간 봉 차트이고요. 4시간 봉 보기 전에 일본 관점으로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일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승 쐐기형 패턴은 하락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의 하락 상승 모습? 하단 추세선, 네. 하단 추세선 혹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도미넌스 가격이 퍼센트가 빠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가격을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쪽에 유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탈해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아까 살펴보았듯이 수렴의 형태로 혹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현재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 이제 퍼센트 비율이
네. 56.5%예요. 56.5% 구간을 절반을 이탈을 또 해주게 넘네요. 되면서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세로 진행이 되겠구나. 저점 대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연결이 해보면 좋을까요?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한 알트코인에 네. 차트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상승 반전형 패턴의 넥라인 구간,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추가 매집을 통해 탈출하시는 전략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응용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봉의 이동평균선 관점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동평균선이 이 차트에 없어가지고 다시 다른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많이 긴장했을까봐 시간을 벌어주네요. 아닙니다. 자, 네. 4시간 봉 도미넌스 차트 이동평균선 관점을 살펴보게 네. 된다면은 네. 20, 60, 120, 241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로 지금은 완벽한 정배열 상태예요. 네. 완벽한 정배열인 상태라는 뜻은 뭐냐? 상승세가 강하다, 상방압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각 이동평균선 구간 혹은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박스권의 형태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주고 리테스트 저항받고 박스권 하단부 매물대 구간 56.5% 구간을 이탈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도미넌스 차트의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주려고 하면서 삼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오. 그 말은즉슨 현재 박스권 상단부 구간이었던 퍼센트 비율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58% 구간인데 58% 구간을 돌파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58%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도미넌스 가격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간다면은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58% 구간, 저항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약손절을 감안하시는 것도, 약손실을 감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도 읽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일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저희 오늘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리플, 토카막, 네트워크, 솔라나, 이캐시,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네, 리플 2.38%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77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오늘자로 이 리플 아침에 기자 간담회를 한국에서 열었습니다. 자, 리플이 가치 전달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했고요. 또 SEC, 이 증권에 관련된 이야기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SEC의 승소로 SEC와의 이 전쟁 같았던 여기에서 승소로 리플의 고유 가치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단순한 결제망에서 우리가 가치 전달망으로 진화했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방안까지 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한국인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리플. 지금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물이 가득할지 아니면 한정만 있을지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 리플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로 차트의 모습이 작도 관점 상에서는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네. 저점 구간이었던 이제 가격이 이전 차트에서 775원 구간을 버텨주었던 모습인데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수평 지지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고 새로운 저점 구간 매물대를 형성해준 이후에 지금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차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악형 캔들과 비슷하게 매수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양봉 캔들이 또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등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일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전 구간 이제 수평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선이 778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778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은 돌파를 해주어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구간 778원 돌파 실패 혹은 8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하락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이 저항을 받고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작동을 해 보았을 때 하단부 구간인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715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715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혹은 반전 패턴을 동반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의 이동 평균선이 응축해 있는 것처럼 리플도 현재 응축으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이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럼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일 이동 평균선 및 20고가 이동 평균선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잡아보게 된다면은 제일 윗 저항 구간 가격대가 803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803원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보조 지표에 상승 시그널까지 같이 동반이 돼준다면은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단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이 꼬리 기준으로 885원에서 920원 구간, 이 구간에 현재 고점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럼 그쪽 구간을 1차적으로 보아주시고요. 이 1차 구간 돌파 시에는 이렇게 내려와 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95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95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을 같이 봤으면은 네. 나머지 보조지표도 체크를 해야죠. 네. 리플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단기, 중기 K선, 상반기울기 유지해준 형태이고요. 지지 구간인 121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 형태예요. 그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으나 저항 구간인 이 20고가 이동평균선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장기 K선이 하반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하방쪽으로 빠져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이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 K선이 하반기울기에서 상반기울기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이 고가 이동평균선 돌파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기울기로 전환되면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될 시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의 향후 동향까지도 좀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탐험 떠나볼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가격부터 볼게요. 네, 솔라나 0.72% 상승하고 있네요. 18만 1,9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계절적 영향 때문에 보통은 9월 달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솔라나에는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2022년 8월에는 25%가 하락한 다음에 9월에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2023년에도 8월에 17%가 하락한 다음에 9월에 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시장의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솔라나에는 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차트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자 제가 방송을 할 때 발굴코인으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발굴코인으로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제가 전제 조건을 조금 달았었어요. 일단 어제자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혹은 이제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늘자 캔들도 이제 양봉 형태로 진행이 되는 이제 아침형 캔들 패턴이라고 하죠.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현재 캔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약간 말아 올렸다가 다시 말아 내리는 형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고 17만 3천 원에
수평 지지선이 있었던 매물대 구간을 지켜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하위 시간봉인 이제 4시간봉 혹은 6시간봉, 1시간봉 등등에서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로 반전형 패턴이 나주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매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현재 고점 구간에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을 때 네. 이 일봉 음. 수렴 하단부 구간이었던 리스테스트 저항 구간이 예상 가격대가 19만 5천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차 목표가를 19만 5천 원 구간까지 설정을 해보고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이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였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주면서 내려와주고 있는 형태이죠. 이 말은 즉슨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의 길이가 하반 길기 유지 중이고 보조지표를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모두 감해도권에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장기 K선의 길이가 하반 길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럼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목표가 구간이 19만 5천 원 정도 구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았을 때 현재 네. 20일 이동평균선 구간 가격대가 19만 5,500원으로 근접하게 존재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만 5천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익절이 아닌 전량익절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 네.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20저가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 19만 900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9만 900원은 이전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과 유사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저점 구간 매물대 혹은 20저가 이동평균선 목표가까지 이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쌍바닥 구간이 등장하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네. 이 저점 구간에다가 손절을 짧게 잡아보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면은 손익비상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까지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함께 살펴볼 종목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월드코인 2.1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02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 암호화폐 관련 이 거물들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스 블라니아 지금 월드코인의 공동 창업자죠. 역시도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방한한 상태인데 공동 창업자가 X나 메타와 같은 이 SNS에서 월드의 아이디를 쓰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좀 지금 좋게 보고 계시는지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월드코인도 보물이 가득할지 아니면은 이제 함정만 가득할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하단 구간 1920원 구간에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 수평 지지선이죠.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상단부 구간에 2650원 수평 저항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세기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락세기형 패턴은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서 현재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혹은 리스테스 지지가 나와주게 될 시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인 2,65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악재 뉴스가 터지게 되면서 2,650원 구간을 돌파 실패 그리고 재차 조정이 진행된 형태인데 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월드코인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 구간은 상당히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반전형 패턴을 돌파를 해준과 동시에 네. 박스 상단부인 2,65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만약 근데 현재 구간 저점인 1,92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보물 쪽이 아니라 함정이 가득한
네. 이제 그쪽 길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구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세기형 하단 구간 가격대가 1,550원, 그 다음 저점 매물대가 1,302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302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저점 갱신이고요. 신저점 갱신은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1,302원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 혹은 이제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전한 역배열 상태임을 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톤, 이 토카막 네트워크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KBW 2024에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톤 소사이어티 공동 창업자가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스피칭을 듣고 왔는데 이제 뭐 텔레그램 미니 앱을 우리가 선보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호응을 유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현재 이제 톤이 굉장히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이 지난달 말에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IPO의 이 계획,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내에 상장을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약간의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사이에 무려 20%가 하락한 톤코인 어떻게 차트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톤코인, 이제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이죠. 네. 일본 원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굉장히 하방 쪽으로 좋지 않은 형태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다가 하단부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이쪽 꼬리 기준으로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면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는 뭐 세경의 형태로 이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봐줄 수 있겠고 아니면은 1,870원에서 1,250원으로 제자 박스권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형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고점 낮춰주고 저점 올려주고 있는 형태로 삼각수렴의 형태로도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간중간 이제 터치를 안 해준 구간도 있고 이제 이 꼬리 기준으로 걷기 때문에 약간 네. 이 패턴이 완벽한 패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현재 단기적으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인 1,450원, 1,400 가격이 1,500원이네요. 네. 1,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 돌파 이후 이제 거래량이 돈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이 단기 고점 매물대 구간인 1,595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쪽 구간 돌파 이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1,850원에서 1,87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 매물대까지 2차 네.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서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완벽한 역배열 상태로 하방압이 매우 강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20 이동평균선 혹은 20 고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20 고가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아준 형태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60일 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오, 그 말은 희한하네요. 즉슨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되는 구간이 이 매물대 구간 1,600원 정도 구간이고요. 1,600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쌍바닥의 형태 그려주면서 넥라인 구간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0원 구간 돌파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톤코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너무 알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위해 현재 가장 날아오를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캐시 이캐시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네, 이캐시 0.97% 상승하고 있네요. 0.041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캐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가 되어서 나온 코인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이 트랜잭션 속도와 또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된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캐시 코인이 굉장히 견고하고 또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는 인식이 좀 지배적이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상화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그런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캐시 코인을 좀 발굴해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이제 제가 발굴한 종목이죠. 이캐시 코인 왜 네. 가져오게 되었나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제 이전부터 시청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비안님도 네. 비아잉커님도 신호등 지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초록색 구간은 네. 매수 관점으로서 이제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붉은색 구간은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색 구간은 가격이 응축 중인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응축 구간 중에서도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응축 구간에서도 저희가 개발해낸 이런 매수 신호 혹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위 시간봉 진입 조건 충족 시에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네. 언제자 캔들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신호,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자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이 밴드 2선 구간인 주황색 선 구간을 지지받아 주면서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단기적인 상승 반전 시그널이 등장해준 형태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일본 구간에서 등장을 하면은 이제 하위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하위 시간봉에서의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진입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이 6시간봉에서 살펴보았을 때 네. 단기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고가 부근에서 정을 받아준 형태예요.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진입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가격이 하방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진입을 패스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까지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코인 탐험 좀 정리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굴 코인 5개가 있었죠. 어느 거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리플톤 솔라나 월드코인 이캐시입니다. 네, 이렇게 5가지가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5가지 코인을 살펴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플 코인 그리고 톤 코인 그리고 월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차트를 봤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현재 추세가 하방 쪽으로 강하면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형태예요. 네. 다만 톤코인이라든가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는 상단부 저항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폭발 위험성이 존재하는 코인, 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 패턴이 진행되고 있었죠. 어떤 네. 패턴일지 기억이 나실까요? 상승 반전 하락세기요. 정확합니다. 뭐예요? 총 맞으신 건가요?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맞추셔가지고. 이러셨어요. 네, 월드코인 같은 놀랐습니다. 경우에는 세기 패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세기 패턴 돌파 이후에 이제 리테스트나 네. 거래량 등장해줄 시 이제 매수 고려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했고요. 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자 살펴보았었던 발굴 코인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진입 고려 가능하고요. 네. 이캐시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당장 매수 고려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조건부로 진입이 가능한 코인이어서 함정보다는 이렇게 보물이 있는 형태로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우리 원정을 떠나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좋은 코인 함께 발굴, 탐험 떠나주신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방송이 끝나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은 활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이제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리트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대.